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84, 85쪽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 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꽃은 왜 있는 것일까요? 꽃은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즉, 꽃은 씨앗의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꽃은 왜 화려하고 예쁠까요? 그것도 씨앗을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꽃에 있는 꽃가루를 받아야 하는데 이 꽃가루를 날라다 줄 동물의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예쁜 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식물의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와, 꽃이 피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죠? 식물의 종류에 따라 꽃의 색깔, 모양, 크기가 다양한데요. 어떤 꽃이든 꽃은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꽃이라고 하면 흔히 꽃잎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꽃의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꽃잎 말고 다른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식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꽃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과꽃의 구조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기를 보니까요. 먼저 꽃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암술입니다. 암술은요, 암술머리, 암술대, 그리고 씨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장차 씨가 될 밑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암술 주변에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수술인데요. 수술은 꽃밥과 수술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꽃의 가장자리 바깥 부분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잎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다? 꽃받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이걸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꽃도 있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꽃이 바로 수세미 오이꽃입니다. 이 꽃의 암꽃은요, 암술은 있는데 수술은 없어요. 그리고 수꽃은요, 이 수술은 있는데 암술이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할미꽃은요, 꽃잎이 없어요. 대신에 꽃받침이 꽃잎으로 변형되어서 그 꽃잎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튤립은요, 꽃받침이 없는 꽃의 구조입니다. 재미있죠? 자, 이렇게 식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꽃의 기본 구조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각 이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해요. 자, 먼저 암술인데요. 암술은요, 바로 꽃가루 바지를 거쳐서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꽃가루 바지? 그럼 꽃가루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대체 꽃가루는 무엇이 만들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은요, 꽃가루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꽃잎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꽃의 가장자리 바깥에서 바로 암술과 수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꽃받침은요, 바로 꽃잎을 보호하고 꽃잎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꽃잎이 없는 꽃인 경우에는요, 이 꽃받침이 꽃잎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꽃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겠죠? 바로 꽃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다? 바로 이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씨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바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하죠. 자손을 만들려면 씨를 만들어야 해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의 어느 부분이다? 바로 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꽃의 크기와 생김새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하는 일은 비슷한데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꽃가루 바지를 거쳐서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식기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꽃가루 바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바로 이 그림처럼 생각하면 되는데요. 수술해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지는 것을 바로 꽃가루 바지라고 해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요, 수술이 만든 이 꽃가루를
암술이 받는다라고 해서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쓰면요, 받을 수, 가루분, 가루를 받는다.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물은 이 짝을 찾기 위해서 암컷과 수컷이 막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 꽃은 같은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으니까 짝짓기를 하기 참 쉽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사람도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결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요, 같은 꽃 안에서의 결합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암술은 수술보다 아주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같은 꽃 안에서 미씨와 꽃가루가 성숙하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같은 꽃 안에서의 결합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자, 어때요? 꽃 예쁘게만 피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름의 방식으로 씨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알겠죠? 꽃가루 바지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이 꽃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있습니다. 노란 꽃인데요. 화려한 꽃잎의 색깔이 눈에 확 띄죠. 자, 그리고 이 꽃은요, 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좋은 향기가 납니다. 물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꽃도 있지만 또 그런 꽃도 파리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향이 있으니까 다른 식물에 가려져 있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꽃은 무엇보다 맛있는 달콤한 꿀이 있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꽃에 끌리는데 곤충과 새도 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꽃에는요, 이렇게 곤충과 새가 많이 몰려드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꿀을 먹으러 곤충과 새가 꽃에 앉겠죠. 이 꿀샘을 찾아서 꼭 깊숙한 곳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냥 꿀만 먹고 날아갈까요? 아니겠죠. 꿀을 먹다 보면 바로 꽃가루가 몸에 묻게 될 거예요. 그럼 꽃가루를 몸에 묻힌 채로 다른 꽃에 가서 앉으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지겠네요. 무엇이 일어나나요? 맞아요. 바로 꽃가루 바지가 일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꽃은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색깔이나 꿀이나 향기로 곤충을 막 불러들여서 꽃가루 바지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도 있어요. 바로 이런 식물들인데요. 이런 식물은 어떻게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것일까요? 이 식물의 모습을 봐도 막 상상이 되지 않나요?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요. 바람에 흔들리면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다른 꽃에 앉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꽃가루 바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곤충이나 새 대신에 바람으로 꽃가루를 옮기는 식물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물에 사는 식물은 어떨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맞아요. 물의 흐름에 의해서 꽃가루가 옮겨지겠죠. 이렇게 물로 꽃가루를 옮기는 식물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식물은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하여 꽃가루 바지를 하는데요. 그 매개체가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새, 바람, 물 등의 도움을 받아서 꽃가루 바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여기 먼저 보니까요, 예쁜 코스모스와 연꽃이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예쁜 분홍색이죠. 화려한 꽃잎이 있고요. 그리고 향기가 나고 또 꿀샘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맞아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가루가 벌, 나비, 파리 등 곤충에 의해 암술로 옮겨지는 꽃이 있습니다. 이런 꽃들을요, 충매화라고 해요. 한자어인데 이걸 풀면요, 곤충충, 중매매, 꽃화. 그러니까 곤충이 중매를 하는 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중매라는 것은요,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이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을 중매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충매화의 중매쟁이는 누구다? 바로 곤충인 거죠. 코스모스와 연꽃 말고도요, 매실, 사과와 같은 꽃들이 바로 충매화에 속합니다. 화려한 꽃은요, 대부분 충매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꽃을 볼까요? 이 꽃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크고 아주 두드러지는 빛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을까요? 바로 새입니다. 자, 이렇게 꽃가루가 새에 의해 옮겨지는 꽃이 있는데요. 새 조자를 써서 조매화라고 해요. 새가 중매를 하는 꽃이죠. 이 꽃에는요, 바나나와 동백나무와 같은 식물이 있는데요. 특히 이 동백나무는요, 곤충이 활동하기 힘든 12월부터 꽃을 피워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활동하는 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새 이름이 바로 동백새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식물을 볼까요? 이번에는 이 모습만 봐도 어떤가요? 바람에 막 잘 흔들릴 것 같죠? 역시 이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 옮겨지는데요. 이런 꽃을 풍매화라고 해요. 바람이 중매를 하는 꽃이죠. 바람이 꽃가루를 옮겨주기 때문에 곤충을 유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들은요, 꽃잎을 만들지 않아요. 그 대신에요, 아주 많은 양의 꽃가루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람이 정확한 곳에 꽃가루를 배달해주기는 참 힘들어요.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는 하지만 날리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흙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양의 꽃가루를 막 우수수 날려서 행운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딱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물에는요, 소나무, 옥수수,
부들, 벼 등과 같은 식물이 있는데요. 이 꽃이 매우 작고 또 수수하게 생겨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찾으면요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식물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물에 사는 식물인데요.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바로 물이겠죠. 꽃가루가 물에 의해 암술로 옮겨지는데요. 물 숫자를 써서 수매화라고 합니다. 수매화에 속하는 식물은요 검정말, 물수세미, 나사말 등과 같이 이 물에 사는 식물들인데요. 이 나사말은요 숫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 꽃가루가 이렇게 물에 떠다닌다고 해요. 그럼 암꽃이 이 암술의 그 수술대가 길게 자라서 이 떨어진 꽃가루를 꽃가루 바지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자, 그럼 우리가 알아본 이 다양한 꽃가루 바지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충매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곤충의 도움을 받습니다. 코스모스, 매실, 사과, 연꽃 등이 있었고요. 조매화 새의 도움을 받죠. 동백나무, 바나나 등이 있었습니다. 풍매화 바람풍 바람의 도움을 받아요. 소나무, 옥수수, 부들, 벼 등이 있고요. 마지막 수매화 물의 도움을 받았죠. 검정말, 물수세미, 나사말 등과 같은 식물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가루 바지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보다 보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곤충이나 새와 같은 동물은 식물로부터 꿀을 얻고요. 식물은 동물 덕분에 꽃가루 바지를 할 수 있어서 씨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때요? 동물과 식물이 서로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구나, 공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자연에서는요 곤충, 새, 바람, 물의 도움을 받아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사람이 직접 꽃가루를 옮겨주기도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온실에서 재배를 할 때 또는 곤충의 활동량이 너무 적은 시기일 때 또 품종 개량을 할 때는 사람에 의해 꽃가루가 옮겨지기도 한다는 사실도 보너스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으로 시청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꽃은 무엇일까요? 씨를 만드는 곳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씨를 보호하고 퍼뜨리는 곳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배우는 꽃과 열매는 모두 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둘 다 씨를 위한 자손 퍼뜨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꽃은 열매와 씨를 만들고 나면은 떨어져서 사라집니다. 열매는 씨를 보호하고 퍼뜨립니다. 꽃은 마치 부모님과 같습니다. 열매는 동생을 잘 보호하고 부모님을 도와서 동생이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형님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부모님인 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매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꽃의 생김새는 다양합니다.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 큰 꽃, 작은 꽃. 그러면 생김새가 다양하니 목적도 다양할까요? 네, 아닙니다. 목적은 모두 똑같습니다. 바로 씨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꽃이 예쁘다고 씨를 꺾으면은 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열매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함부로 꽃을 꺾었다가는 굉장히 혼이 납니다. 사과도 안 열리고 배도 안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꽃은 열매와 씨를 만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꽃이 핀 자리에서 꽃이 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 열매와 씨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열매 하나하나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 씨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아기 오이가 오이꽃에 달려 있습니다. 꽃이 아기 오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이가 커지면은 꽃은 곧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기 호박이 호박꽃에 달려 있습니다. 꽃이 아기 호박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박이 커지면은 호박꽃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이나 호박 안에 씨앗을 본 기억이 나죠? 모든 열매 안에는 씨가 들어 있습니다.
꽃은 씨를 열매 안에 꼭꼭 숨겨놓고 열매와 씨를 한꺼번에 만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꽃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꽃의 구조와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꽃들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말한 것은 간혹 어떤 꽃들은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안 가진 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종류는 매우 작고 대부분의 꽃은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람으로 꽃가루 바지를 하는 꽃들은 곤충을 유인할 필요가 없어서 꽃잎이 없습니다. 꽃잎이 없어도 꽃입니다. 4가지 중에서 암술이나 수술만 있으면은 학자들은 꽃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손을 만들 수 있으면은 다 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은 그 종류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꽃들은 이 4가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암술은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씨를 만듭니다. 씨는 암술에서 생깁니다. 수술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자, 수술은 꽃가루를 만듭니다. 신기하죠? 왜 암술 혼자서 씨를 만들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수술의 꽃가루를 받아서 암술이 씨를 만드는 걸까요? 사실 혼자서 씨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홀씨라고 합니다. 고사리나 이끼가 그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이랑 완전히 똑같은 자손이 생겨서 식물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식물은 건강한 씨를 낳기 위해서 다른 꽃에 있는 수술의 꽃가루를 받아서 씨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식구끼리 결혼하면은 자손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다른 식구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옛날의 왕족들은 같은 왕족끼리 결혼하고 싶어서 같은 식구끼리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픈 자손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후로 왕손들도 같은 식구끼리는 결혼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화려한 색깔로 눈에 띄게 해서 곤충을 유인합니다. 꽃받침은 이런 꽃잎이 하늘하늘 약해서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를 잘 감싸고 보호해줘서 꽃잎이 튼튼하게 붙어있도록 도와줍니다. 꽃잎과 꽃받침은 직접 씨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도움을 받아서 꽃가루 바지를 하지 않는 꽃들은 꽃잎과 꽃받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만들지 않습니다. 자, 뒤에서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술과 수술은 꼭 필요합니다. 즉, 꽃은 암술이나 수술 중 하나만 있어도 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씨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암술과 수술입니다. 꽃잎과 꽃받침은 씨를 만들 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없는 꽃들도 있습니다. 자, 암술과 수술 중 하나만 있어도 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꽃가루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수술이었죠. 그 다음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씨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암술입니다. 이번에는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고 곤충을 유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꽃잎이죠. 자, 그 다음 꽃잎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꽃받침입니다. 자, 씨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 두 가지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네, 정답은 꽃잎과 꽃받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씨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암술과 수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꽃의 생김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술과 수술 중 하나만 있어도 꽃입니다. 대부분의 꽃은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구조, 즉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부 꽃은 이 4가지 중 몇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술이 없는 수세미 오이꽃의 암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암술이 없는 수세미 오이꽃의 수꽃입니다. 즉, 수술이나 암술이 둘 중에 한 가지는 있네요. 그러면은 둘 다 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잎이 없는 꽃입니다. 이 할미꽃은 마치 붉은색이 꽃잎처럼 보이지만은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입니다. 할미꽃이 왜 할미꽃일까요? 네, 나오자마자 허리가 굽어 있어서 할머니 허리와 닮아서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 외로 굉장히 화려하죠? 이번에는 꽃받침이 없는 꽃입니다. 튤립을 잘 살펴보면은 꽃잎은 있는데 꽃받침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둘 다 수술이나 암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꽃잎이나 꽃받침이 없어도 꽃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꽃잎과 꽃받침이 없는 꽃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곤충이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지 않는 꽃은 꽃잎이 굳이 필요 없어서 꽃잎과 꽃받침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소나무꽃과 벽꽃은 모두 바람이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기 때문에 모두 꽃잎과 꽃받침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소나무꽃의 수술입니다. 꽃잎이나 꽃받침 없이 지금 이렇게 수술만 존재하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소나무꽃의 암술입니다. 역시 꽃잎이나 꽃받침 없이 암술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벽꽃의 수술입니다. 꽃잎이나 꽃받침 없이 이렇게 수술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벽꽃의 암술인데 이 암술은 벼이삭 안에 숨어 있어서 이 사진으로는 잘 관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꽃잎과 꽃받침이 없고 암술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벽꽃의 나라를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밖으로 6개의 수술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암술은 벼의 안쪽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 이때 벼는 꽃잎이 필요 없어서 따로 꽃잎이나 꽃받침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수술하고 암술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은행나무의 암꽃과 수꽃입니다. 암꽃에는 암술만 있고요. 꽃잎, 꽃받침, 수술이 없습니다. 그 다음 수꽃에는 역시 수술만 있고 꽃잎, 꽃받침, 암술이 없습니다. 꽃은 씨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게 다 없어도 암술이나 수술 중 하나만 있어도 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행나무에 있는 것도 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꽃가루 바지의 뜻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가루 바지의 뜻과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꽃가루 바지란 꽃가루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수분이라고 하는데 받을 수, 가루분이라는 한자어가 합쳐져 있어서 뜻을 풀어보면은 가루를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암수오리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를 받는 거를 이렇게 꽃가루 바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꽃에 있는 수술에서 꽃가루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꽃에 있는 꽃가루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튼튼한 자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홀씨는 꽃가루 바지 없이 혼자 씨앗을 만드는 것을 홀씨라고 합니다. 이끼나 고사리는 이렇게 자손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같은 가족끼리 결혼을 할 경우에는 자손을 낳았을 때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홀씨 또한 부모와 완전히 똑같은 자손이 생기는데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좀 더 건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양한 자손이 생겨야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생겼을 때 부모가 잎이 큰 식물이면은 자손은 100% 잎이 큰 식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전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꽃에 꽃가루를 받은 식물은 잎이 작은 자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뭄이 왔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게 되겠죠. 앞에서 세포에 대해 공부할 때 핵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꽃 안에서 꽃가루 바지를 하면은 같은 식물끼리의 세포들의 핵이 공유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똑같아서 이렇게 비슷한 같은 식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식물들과 서로 이렇게 수분을 해야지 좀 더 다양한 식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식물끼리 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암술과 수술의 키를 다르게 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암술과 수술이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식물은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꽃에 있는 수술의 꽃가루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5번째 꽃가루 바지, 즉 수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동물, 바람, 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숙제를 꽃들은 해결을 합니다. 자, 곤충의 도움을 받는 꽃을 충매화라고 합니다. 예시로는 코스모스, 매실, 사과, 연꽃 등이 있습니다. 새의 도움을 받는 꽃들도 있습니다. 이 꽃들은 새의 조를 써서 조매화라고 부릅니다. 동백나무, 바나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 바람의 도움을 받는 꽃도 있습니다. 이 꽃들은 풍매화라고 부릅니다. 소나무, 옥수수, 부들, 벼 등이 있습니다. 물의 도움을 받는 꽃들은 수매화라고 부릅니다. 검정말, 물수세미, 나사말 등이 있습니다. 자, 이 꽃 중에서 충매화와 조매화의 공통된 특징을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꽃들은 곤충과 새를 유인해야 해서 꽃잎이 화려하고 향기가 나며 꿀샘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꽃들이 충매화, 조매화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풍매화와 수매화의 특징을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곤충을 유인할 필요가 없어서 꽃잎이 없거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꽃가루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넓게 멀리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꽃가루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앞에
세 번째, 꽃의 다양한 생김새에서 살펴본 꽃잎이 없는 꽃이었던 은행나무, 그리고 소나무, 벼는 모두 풍매화였습니다. 표현이 없지만은 은행나무도 풍매화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먹는 맛있는 밥도 암술과 수술이 바람의 도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으로 벼의 개화 모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8월 말 불볕더위를 피해 세상은 한가한데 논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는다. 벼알을 맺은 이삭은 줄기를 싸고 있던 잎을 가르고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삭은 벼의 꽃이다. 벼알 하나하나에 암술과 수술을 달고 한 줄기 이삭에서 100개에 가까운 꽃을 피운다. 이 꽃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시간. 그 시기를 놓치면 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꽃은 씨를 만드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꽃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술이 수술해서 만든 꽃가루를 받는 것을 꽃가루 바지 혹은 수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꽃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곤충, 바람, 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39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암술은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수술은 이 꽃가루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고 곤충을 유인한 역할을 합니다. 자, 물론 새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꽃받침은 꽃잎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꽃에 있는 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꽃잎이 화려한 것과 관련이 있었죠? 네, 곤충과 새를 유인한 역할을 했습니다. 꽃잎이 화려하거나 꿀이 있으면 곤충과 새를 좀 더 쉽게 유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꽃가루 바지를 돕는 곤충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꽃가루 바지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씨가 만들어지지 못하겠죠. 네,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39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